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세 번째 과목 심리 측정 및 평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목만 가도 벌써 울릉도 가고 싶습니다. 울릉울릉 아주 울렁거리는 과목입니다. 제일 재수없는 과목이죠. 심리 측정 및 평가가 불합격의 제일 원인이 이 과목입니다. 과락이 문제예요. 과락. 청소년 상담자 3급에 가장 불합격되는 분들의 이 주범이 심리 측정 및 평가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뭐예요? 과락만 넘기자, 이게 목표입니다. 석박사 코스를 다 밟고 현직에 있는 분들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해도 끝이 없는 과목이 심리 측정 및 평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많이 안 하면 돼요. 교수님, 공부 안 하면 과락 나는데요? 과락 안 나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한다. No!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수험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떨리시죠? 어떤 전략이 있을까? 저 어려운 과목이 막 기대가 뿜뿜 올라올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전략은 간결의 미학입니다. 단순합니다. 여기 답이 나왔죠. 과락만 면하자. 우리 보통 과목에 이제 선택 과목 포함해서 6과목을 봅니다. 6과목 중에서 3과목은 어려워요. 3과목의 1순위가 발달 심리고요. 두 번째가 심리 측정 및 평가고요. 세 번째가 학습 이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랜덤으로 돌려요, 출제자들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과목을 어렵게 하자. 이번에는 이 과목을 어렵게 하자. 그 중에서 이거는 원래 어려운데 이게 원래 어려운 과목에 이번에는 이 과목을 어렵게 하자라고 드라이브가 걸리면 미쳐버려요. 이 미쳐버리는 시험 문제가 2021년도 심리 측정 및 평가 과목입니다. 그래서 과락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안타깝죠. 다른 건 다 80, 90 맞는데 얘만 35. 진짜 조진스키예요, 조진스키. 그래서 우리는 40점만 넘으면 됩니다. 교수님, 강의보다 왜 이렇게 이게 서술이 길어요? 이 과목은 서술이 길어야 돼요. 이 과목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왜? 작정하고 내면요, 이 과락 맞기 십상이거든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과 정비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령이 중요하다. 드라이브가 걸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려운 뒤 더 어렵게 작정하고 낸 문제가 2021년도다. 그러면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심리 측정 및 평가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정도죠. 제 예언 타당도, 제 생각에는 2022년도에는 학습 이론이 겁나게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습 이론 더 신경 쓰시고요. 학습 이론이 어렵게 나오면 선택 과목에서 청소년 이론이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론보다는 청소년 수련 활동론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제 경험상 노하우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간단한 과락 피하기, 공부 많이 안 하기, 맑고 밝게 공부하기, 심리 측정 및 평가는 공부를 많이 할수록 과락 나올 확률이 큽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교수님 빨리 알려주세요. 이런 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알려드리겠습니다. 25문제 중에서 깔끔하게 지워할게요. 25문제가 나오면요,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4점짜리 10개만 맞으면 돼요. 10개. 그러니까 25문제에서 10문제만 맞히자. 가장 기본 베이스는 반띵 50점만 맞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심리 측면의 평가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천만의 말씀 만만해 꽃가게. 오히려 더 열심히 안 해야 돼요. 다른 거에 전략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점수가 쉬운 건 많이 점수를 획득하고요. 반띵만 맞자. 심리 측정 및 평가는 반띵 50만 맞자. 학습 이론 어려운데 좋아. 반띵 50만 맞자. 발달 심리 어려운데 좋아. 반띵 50만 맞자. 특히 어렵다. 그래, 특히 어려울 경우는 과락만 면하자. 40.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70점, 80점 맞아주면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 이런 전략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10문제는 패치기도 쉬워요. 패치기도 쉬운 10문제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쉽습니다. 한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건 어려워요. 이거 쉽습니다.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려웠어요. 어려운 건 찍으면 돼요. 이것도 어렵다고 보고요. 이것도 어렵다고 보고요. 이것도 어렵다고 보고요. 이건 쉬워요. 아주 쉬운 문제죠. 그러면 이거 3개 나왔죠. 그 다음에요. 이것도 무지하게 쉬워요. 4개 나왔죠. 이것도 무지하게 쉬워요. 5개 나왔죠. 이것도 엄청 쉬워요. 6개 나왔죠. 어려운 거 그냥 딱딱 넘어가면 됩니다. 아주 이것도 쉬워요. 이건 뭐 중간짜리인데 쉽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7개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여러분 이런 거 갖고 머리 쓰지 마세요. 이런 거 나오면요. 어려워요. 그냥 찍어요. 마음 편하게. 어차피 생각해봤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찍고 넘어가요. 그 쉬운 것만 맞추면 돼요. 이것도 어려워요. 이건 쉬워요. 아까 7개 나왔나요? 그렇죠. 8개.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런 거 갖고 고민하고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 당황하셨어요. 이것도 어려워. 이건 좀 쉽네요. 아, 그렇죠. 8개. 이건 9개. 그러니까 버리면 돼요. 버리면요. 9개. 이건 쉽죠. 10개. 벌써 10개 나왔어요.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죠. 11개. 열두 개. 12개 나왔어요. 쉬운 것만 맞춰도요. 12개. 한두 개는 아리까리에 그래도요. 패치기도 쉬운 문제는 10개 이상은 나와요. 역대급 어려운 주거 중에서 특히 2021년도 최고 어려운 심리 측정 평가 이 문제 중에서도 패치기도 10개 이상은 나온다 이거예요. 12개는 쉽잖아요. 우리 천공모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 강의만 들으면요. 무조건 10개 이상은 맞습니다. 그러면 12개의 4점이면요. 48점 나오면 정상이에요. 쉬운 것만 해도. 그럼 나머지 찍어서 서너 개만 맞으면 뭐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거 어려워요. 어려우면 찍으면 돼요. 어려워요. 찍어요. 자, 뒷바퀴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뒷바퀴 칠게요. 이것도 어려운데요. 이번에 찍으면 되지. 뭘 걱정해요. 어려운데 처음 나온 문제인데 찍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의외로 공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띵만 맞추자. 패치교도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10개는 무조건 쉬운 거 나온다고 나머지 15개에서 찍으면 2-3개는 맞겠지. 아무리 허당 찍어도 2-3개는 맞겠지. 재수 뽕이라 2개뿐이 못 맞췄어요. 15개 중에서. 2개 맞아도 48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어렵다 하면요. 하염없이 어렵습니다. 쉽다 이런 식으로 하면 쉬워요. 잡초도 아름답게 보이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꽃을
아주 진상으로 보면요. 잡초보다 더 진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쉽다. 아주 전략적인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1번 갑니다. 아주 쉽다겠죠? 심리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물리적 특성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과학이 떠오르죠. 과학, 물리, 뭐 지구과학 이런 거요. 특성에 비해서 과학은 정밀하죠. 과학이 더 정밀하죠. 심리적 특성은 심리검사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무의식을 알아봐야 되고요. 마치 주식같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바닥 같으면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1층 같으면 지하 2층이 있고 그래서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왜?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요. 심리적 특성도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기 때문에요. 개념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심리 측정은 정밀할 수가 없다. 물리적 특성이 더 정밀하다. 답 나왔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심리 측정이 평가가 아니라 이건 인문학 문제예요. 상식의 상식. 답이 나왔죠. 근데 여기 읽어보면 미쳐버려요. 답이 나왔으면 안 읽어봐야 돼요. 답을 딱 나오면 읽어보면 자꾸 또 낚싯바늘에 걸리게 돼 있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고치면 틀리잖아요. 답이 나오면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시험 보실 때 답이 나왔으면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다. 나머지 보다가 걸려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 고치는 경우 많이 틀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해설 강의니까 나머지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죠. 심리적 구성에 대한 측정은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그렇겠죠. 뭐 간접적인 이용이겠죠. 심리검사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구성 개념 관련 행동의 일부를 측정하는 것이 추작적 정의, 심리검사. 그렇죠. 파블로브의 고전적 조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뭐 이런 걸로 측정한다. 심리적 구성 개념은 이론적이고 가설적인 개념이다. 가설, 그럴 것이다 라는 가설이죠. 그러니까 정밀하지가 않죠. 벌써 답이 다 왔잖아요. 검사의 종류에 동일한 구성 개념도 측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왜? 가설학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그냥 상식입니다. 그래서 51번 풀어봤고요. 이런 문제를 맞춰야 돼요. 이런 문제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문학 문제입니다. 쉽게 접근해야 됩니다. 52번 가보시죠. 문항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보시오. 그냥 처음 나왔다. 박스권이다. 그러면 모두 답에다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나왔는데 처음 박스가 나왔어요. 박스로 길게 나왔어요. 그럴 때는 모두 답이 확률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5번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을 위해서 이 문제, 응용 문제를 다음에 내면 이 문항에 있는 내용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안면 타당대로 공부를 해봐야겠죠. 문항 난이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문항 변별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문항 변별도, 문항이 어려운지 쉬운지, 문항을 어떤 걸 맞춰놓은지, 어떤 걸 많이 맞춰놓은지, 어떤 걸 많이 틀리는지 이런 거 당연히 알아봐야겠죠. 문항 총점 상관이 높은 문항은 변별도가 높다. 그렇죠. 문항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만큼 잘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다. 당연하다. 높다 찌찌뽕. 문항 특성 곡선의 수평축은 검사 총점이고 수직 이게 수평입니다. 이게 수직이고 이거 알죠? 수평은 검사 총점. 검총이고요. 수직은 정답을 한 수검자 비율. 그래서 점수 대 비율이다.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응용 문제로. 문항 특성 곡선은 수평, 밑변이 점수이고 검사 총 점수이고 위에가 비율이다. 수직이 확인하시고요. 문항 특성 곡선은 검사 문항의 변별도를 보여준다. 당연히 변별도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요거 한 포인트 잡고요. 요거는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신경 쓰시고요. 53번 갑니다. 쉽다겠죠? 준거 참조 검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준거 참조 검사는 뭐예요? 준거 참조 검사와 대비되는 건 규준 참조 검사입니다. 규준 참조 검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시시하죠. 규준 참조 검사는 뭐예요? 상대평가죠. 비교하는 겁니다. 준거 검사는 준거점으로부터
준고점을 설정해 놓고 우리는 몇 점이에요?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이상. 과락이 아닌 건요. 이렇게 기본 점수를 데이터를 정해놓은 걸 준거검사죠. 그래서 절대평가죠.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이다. 정기본포 같이 이상적인 점수를 위해서 개인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상대평가는 규준이죠. 이거 제가 엄청 강조했어요. 기억 삑사리. 그럼 기억 아니고요. 답 나왔네요. 너무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기억 아니면 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강의되면서 그렇네. 혹시 이 문제 틀리면 저걸 내가 왜 틀렸을까? 그때 미쳤나 봐 내가 저걸 왜 틀렸지? 이건 진짜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개인이 받은 점수를 원점수를 정해서 해석한다. 몇 점? 60점 이상은 합격. 정해진 점수를 기준으로 개인의 우울 여부 판단하는 검사는 준고. 그렇지, 개인의 우울. 기준으로부터 평가하는 건 뭐예요? 준거다. 기준, 준거. 준거는 기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문제는 설명하기도 뭐예요? 상대적으로 평가, 상대평가는 기준 다 알잖아요. 기억 아닌 거 답이 4번이잖아요. 너무 쉽죠?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하며 문제를 푸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사 목이 터지도록 이렇게 여러분께 외치는 겁니다. 54번 가보시죠. 기준 나왔네요. 상대평가죠. 비교하는 거다. 옳은 것은 스테나인 점수 5회. 이건 당연히 틀려줘야 돼요. 몰라요. 이거 잘. 이만큼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요. 이건 찍으면 돼요. 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죠. 스테나인은 뭐예요? 9등급이죠. 우리 학교 내신에서 9등급 따는 거죠. 1, 2, 3, 4, 5, 6, 7, 8, 9. 9등급 만들어 놓고요. 4, 7, 12, 17, 20. 거꾸로요. 여기 17.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죠. 12. 그 다음에 7, 4. 20을 기준으로 1로 가는 거예요. 4, 7, 12, 17, 20. 4, 7, 12, 17, 20. 이거 외우세요. 그냥 설거지 하다가, 화장실 가다가, 그냥 길거리 가다가 4, 7, 12, 12, 20. 스테나인. 설거지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그릇이 뭐예요? 스테네인. 그릇이 스테네인 그릇이 많죠. 스테나인. 오케이. 4, 7, 12, 12, 4, 7, 12, 17, 20. 그래서 20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의 비율입니다. 비율이 5등급이니까. 스테나인 5는 20이죠.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다음에 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하셔야겠죠. 항상 출제자는요, 그 문제 또 냅니다. 살짝 꼬아서 바꿔서 냅니다. 깐니마 똑같고. 근데 똑같이 가지 않고 살짝 바꿔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4, 7, 12, 12, 20 스테네인 4, 7, 12, 12, 20. 그래서 5는 20이다. 그럼 만약에 스테나인 점수 4에 대해서 응용문제 나왔다. 그러면 4, 7, 12, 17 답이 17이겠죠. 그래서 요것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4점 먹고 들어가죠. 4, 7, 12, 17, 20. 뒤에는 안 이어도 됩니다. 뒤에는 20 다음에 17이 1로 오고요. 12가 1로 오고 이게 1로 오고요. 비율이니까요. 답 나왔고요. 옳은 것이죠. 요것도 뭐 그냥 한번 풀어보죠. 우리 이 문제를 또 응용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T점수 20입니다. T점수 공식이 뭐죠? T점수는 10 곱하기 G점수 플러스 50이다. 그러면 G점수를 구해야겠죠. G점수는 뭐예요? 표준점수죠. 표준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다. 그럼 그대로 나왔죠. 표준 편차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표준 편차가 10이네요. 10분의 원점수 30이죠. 30 빼기 평균. 원점 평균이죠. 평균 50.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표준 편차분의 표준 편차, 그렇죠. 10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 나오죠. 계산기 누른 다음에 이 원점수 나오면 한번 해볼까요? 10분의 마이너스 20. 그럼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10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50은 30이죠. 20이 아니라 30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아니면 재밌습니다. 이거 꼭 나옵니다. 이 공식은 외워둬야 됩니다. 표준 점수 지점수는 공식이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다. 이거를 백분율 T점수로 스탠다드 점수로 환산하는 것은 뭐예요? 10 곱하기 T점수 플러스 50이다.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 20이 아니라 30이다 라고 보고요. 백분위가 높을수록 그 개인의 원점수는 낮아진다. 백분위 점수가 높으면 그만큼 상위 그룹이죠. 백분위 점수 95. 그러면 100점 만점에 95점 맞았다는 거예요. 상위 95%. 아니, 상위 5%죠. 나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95%인 거예요. 백분위가 높을수록 그 개인의 원점수는 높겠죠. 상위 점수니까요. 백분위 점수는 뭐예요? 100점 만점의 집단에서 서열을 나타내야죠. 몇 등인지. 그러니까 등간 적도가 아니라 서열 적도다라고 보고요. 편차 IQ는 집단. 이것도 아리까리합니다. 문제 볼 때 말장난해요. 집단 간이 아니라 뭐예요? 집단 내죠. 집단 속에서 IQ가 몇 점인가 반에서 IQ 몇 등인가. 집단 간이 아니라 집단 내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출제자가 아주 심도 있게 낸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요. 55번 갑니다. 적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건 뭐 출제자가 작정을 하고 낸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간단해요. 찍으면 돼요. 그래서 뭐 틀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좀 틀려줘야 출제자에 대한 또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냈는데 다 맞으면 좀 인간미가 없잖아요. 사실 알면 쉬워요. 등간 척도는 선형 변환이 가능하다. 선형 변환이란 이 용어가 생소하겠죠. 선형 변환의 용어는 간결하게 정의하면 직선은 직선으로 통합, 곡선은 곡선으로 통합. 이게 선형 변환이에요. 등간 척도는 뭐예요? 선형 변환. 온도계 0도, 마이너스 5, 5도. 점수 10점, 20점, 마이너스 20점. IQ 0, IQ 50, IQ 마이너스 50, IQ 뭐 10, 여기는 IQ 50. 이렇게 이런 이 선으로 나열할 수 있죠. 이걸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간 척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등간 척도에서는 시험 점수, 온도, 지능은 무조건 등간 척도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완고, 투고, 쓰리고는 여러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 점수, IQ 점수, 이런 점수, 온도, 지능 이런 건 다 등간 척도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1번이 풀리죠. 시험 점수는 비율이 아니라 뭐예요? 등간이죠. 딱 나왔죠. 시속은 등간 척도에 해당한다. 이런 거 어려워하는 분 많아요. 간결해야 돼요. 시속 0km다. 안 움직이면 0km죠. 0km 있어요, 없어요? 있죠. 0의 의미가 있죠. 절대 0점이 있다. 비율 척도죠. 비율 척도죠. 심리검사는 뭐예요? 심리검사는 여기 나왔죠. 시험 점수, 지능, 검사, 점수. 이건 등간이죠. 서열 척도는 연속 변수다. 이 용어가 어렵죠. 연속이 나오면 뭐가 있어요? 불연속 변수가 있죠. 불연속 변수라는 것은 양적 측정을 의미하고요. 연속 변수라는 것은 질적 측정을 의미합니다. 질적 측정. 그래서 사람의 이름, 또 점수, 검사 점수. 그래서 명령 척도, 서열 척도는 연속 변수에 해당하고요. 질적 변수고요. 불연속 변수는 다양한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양적 변수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등간 척도, 비율 척도는 양적 변수에 해당하는 불연속 변수이다라고 해서 포인트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문제 출제자 지가 봐도 잘 냈거든요. 지가 봐도 잘 내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내겠죠. 까니마 또 까. 다음에 꼭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6번 가보시죠. 심리검사의 척도 구성법. 이것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길고 영어 나오고 이것도 틀려주는 게 예입니다. 어려운 거 일부러 맞추지 마세요. 아는 것만 맞춰도 12문제 나왔잖아요. 뭐 찍어도 두세 문제 나온다 했으면 여러분 무조건 심리 측정에서 반띵은 할 수 있습니다. 반띵만 맞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성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
4번. 모레노. 이게 뭐래 도대체? 얘가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뭐래? 모레노 찍으면 답입니다. 그래서 모레노의 사회성 측정법. 사회성 측정법은 뭐냐면요. 우리 집단 검사에서 집단 상담에서 집단원끼리 어떤 집단원의 관계도 이걸 소시오그램, 소시오메트리라고 하잖아요. 집단원끼리의 상호작용, 뭐 친분도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방법을 사회성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시오그램, 소시오메트리, 모레노. 그래서 쟤들 뭐라는 거야 도대체? 모레노다라고 해서 모레노는 척도 구성법이 아니다. 한 꼭지 빡 잡고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또 리커트의 누적평정법, 서술의 등연간격법 이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올 가망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또 이런 거 외우는 분 있어요. 다 외우라고 또 이런 거 외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외울 필요 없고요. 영어 외우는 사람 게토레이 또 완전히 조진스키입니다. 조진스키 여러분 설명드렸나요? 조진스키. 조지다의 어원을 갖고 제가 만든 게 사자성어로 조진스키입니다. 조지다, 망치다 이런 걸 조지다,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망치는 공부 방법 조진스키입니다. 우리 조진스키 공부 방법을 탈피해야 됩니다. 57번 가보시죠. 신뢰도 무지하게 쉬워요. 옳지. 이거는 신뢰도에서 쉬운데 여기는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쉽다고 표현 안 했습니다. 신뢰도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정답 5번입니다. 반분법은요,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전후반분법, 홀수짝수, 기후반분법, 짝진 임의배치법, 난수표법 이런 나누는 방법인데요. 나누는 방법에 앞뒤로 나누고 홀수짝수로 나누고 여러 가지 이 방법을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을 동질적인 문항을 양쪽으로 동시에 배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신뢰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과소평가할 수 있다. 즉 동질의 문항을 나누기가 어려워서 신뢰도가 별로 썩 그래 라고 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소평가다. 그래서 신뢰도 검사할 때 우리 속도 검사할 때 반분법은 사용하지 않잖아요. 왜? 속도 검사 시간을 주는데 앞에가 쉽고 뒤에가 어렵다. 이거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 검사로 사용하셔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게 이제 반분 신뢰도법이죠. 하나 또 뭐 서비스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건 직업 상담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속도 검사에서 해서는 안 되는 신뢰도는 답이 반분 신뢰도입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신뢰도는 같냐 안 같냐 일관성, 짝진 임의배치법이 있고요. 검사, 재검사 똑같은 검사를 보고 또 다른 검사를 볼 때 답이 똑같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안정성. 또 검사, 재검사 신뢰는 신뢰도 측정 시기에 따라서 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준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똑같은 검사를 또 했기 때문에 측정 시기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똑같으면 안 되겠다라고 만든 게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같은 유형,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같은 유형 검사다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다른 과목보다 왜 유별나게 이렇게 힘들게 강의를 하냐면요. 과락은 면역입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 아주 과락 맞기 딱 좋은 과목입니다. 재수 뽕 과목인데 이 정도 강의 들으면요. 여러분 무조건 반등 이상은 맞습니다. 58번 가보시죠.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나왔네요. 무지하게 쉽다고 나왔죠. 한글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뢰도 뭐예요? 같냐 안 같냐? 같냐 안 같냐? 같으면 신뢰도가 높죠. 동질적일수록 신뢰도가 높다. 당연하죠. 그래서 뭐 이런 건 사실 뭐 주워먹는 문제입니다. 1번 갑니다. 신뢰도는 문항 난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꿨죠. 당연히. 측정 오차가 클수록 오차가 크면 신뢰도는 낮아지겠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검사 시행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낮아지겠죠. 신뢰도 검사 문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꿨죠. 그래서 이런 건 쉽죠. 59번 갑니다. 이것도 쉽네요. 요인 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신뢰도. 요인 분석 나오죠. 우리 뭐 이건 자다가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성 타당도, 구성 드라마, 구성 작가, 구성 타당도, 구성이 잘 되었냐 안 되었냐의 3박자, 요인 분석, 또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딱 떨어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성타당도를 다른 말로 구인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구인타당도, 구성타당도, 뭐 이건 뭐 거저먹기, 이것도 거저먹기죠. 60번 갑니다.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엄청 쉽죠. 5번, 뭐 이것도 거저먹는 문제입니다. 안면 타당도 문항의 적절성 판단은 주로 수검자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안면 타당도 알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 청소년 상담자 3급 문제를 딱 보고 이게 우리 시험지구나 라고 아는 거죠.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죠, 수검자가. 내용은 잘 몰라도 돼요. 내용은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청소년 상담자 문제는 맞긴 맞는 것 같아. 이게 안면 타당도예요. 내용을 파악하는 건 내용 타당도죠.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 시각에서 알아보는 건 내용 타당도. 수검자 입장에서 알아보는 건 안면 타당도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61번 갑니다. 이것도 거저먹기 쉽죠. 객관적 검사. 객관적 검사는 그냥 사지선다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도 객관적 검사겠네요. 투사적 검사는 무의식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뭐 문장 완성 검사, 로샤의 잉크 반영 검사, 주제 통과 검사 이런 거죠. 검사가 무엇을 모르죠. 무의식계를 알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수검자가 자신의 반응을 방어하기가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 이건 사실 이거 틀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 틀린 사람은 양심 불량이에요. 거저먹기죠. 이거 나오면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겠죠. 62번 갑니다. 이거는 틀려줘야 돼요. 이거 맞힌 사람은 좀 민감미가 없어요. 이런 건 틀려주는 게 예의예요.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 막 당황하셨어요. 막 너무 떨려. 이거 개투레예요. 어렵네. 나 예의가 있는 사람이야. 출제자가 얼마큼 문제를 내기 위해서 머리를 썼을까. 출제자 정말 고생했네. 틀려주는 게 예의지. 그게 우리가 상담사의 이 미덕입니다. 틀려줘야 돼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네, 다음에 이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소검사 환산 점수 8은 지표 점수 110이 아니라 90이다. 어떻게 90이 나와요? 알 거 없어요. 이거 알면 인지 돌아버려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틀려주는 게 미덕이에요. 그냥 보험용으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소검사 환산 점수는 8은 90이구나. 8 다음에 9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자주 나오는 건 소검사 환산 점수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표준 편차가 3이다. 뭐 이 정도만 알고요. 환산 점수 8은 110이 아니라 90이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복잡해서 나머지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도 다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만 보고요. 하나 더 추가시키면 일반 능력 지표 점수 100은 소검사 환산 점수 10과 동일한 상대적 위치다. 그래서 이 정도 하나만, 요거 하나, 뭐 2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요. 또 옳은 것은 115는 100분의 80자에 해당한다. 옳은 것도 110 적어서 또 소검사 환산 조작하고 평균 따지고 편집 따져갖고 하루 종일 24시간 풀었고 이제 80자 나왔네. 게토레이 조진 스킵니다.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63번 갑니다. 지능, 이것도 쉽죠. 지능의 개념과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카텔이라고도 하고 청소년 상담소에서는 커텔이라고도 합니다. 카텔이건 커텔이건 유동성 지능. 유동성 지능은 뭐예요? 유전에 의한 지능이죠. 타고난 지능. 결정성 지능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다. 환경에 따라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 공부하면서 벌써 뇌 지능이 막 IQ가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막 들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IQ는 올라간다. 유전적 유능은요, 그냥 공부 안 하면 뇌가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두뇌 손상은 취약한 건 뭐예요? 유동성 지능이다. 그래서 이런 유용한 말 있잖아. 공부하세요. 유동성 지능. 왜 공부 안 하면 뇌가 손상되니까 유동성 지능이 더 취약하다라고 보고요. 쉽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뭐 나머지는 우리 많이 했죠. 스페어만 2요인, 그래서 일반 요인이 있고 특수 요인이 있다. 서스턴 다요인, 써다. 길버트 3차원 진영, 가드너 다요인설. 기본적으로 그냥 설명드렸습니다. 64번 갑니다. 한국판 위스크죠. 위스크. 칠드런, 아동용 웨슬러 지능 검사죠. 아동용. 4판이 있고 5판이 있죠. 여기는 5판이네요. 5판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뭐 문제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이론에서도 강조하고. 사실은 쉬운 문제인데 제가 일부러 안 썼습니다. 이건 필수 아니에요. 웨슬러 지능 검사는요. 이제 제가 동그라미를 안 쳤어요. 이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공부 조금 해서 맞출 수 있으면 60은 넘는다 이겁니다. 이번 강의 좀 길죠, 여러분. 제가 하도 가락이 나와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심리직전 평가는 지금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큰 위로가 되고 큰 다행이 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쉽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겐 희망이 될 겁니다. 웨슬러 지능 검사, 위스크 지능 검사 5판이죠. 이건 뭐 우리 다 외웠을 겁니다. 그래서 언지 작처, 언니 입 닥쳐, 언지 작처. 그래서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언지 작처, 작업 기억, 처리 속도인데 5판은 지각 추론을 두 가지로 나눴다. 시각 공간과 유동 추론으로 나눴다. 그래서 시각 추론은 토퍼, 우리 기출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토퍼, 이게 시험 나왔잖아요. 토퍼, 토막자기 퍼즐은 시각 공간이고요. 유동 치료는 핵무공산, 행렬 추리 무게 비교는 핵심 소검사고요. 공통 그림 찾기 산수, 여기는 보충 소검사다. 그래서 행무공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동출이 나올 때도 있고 시각공간이 나올 때도 있고, 요거는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다음에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외워 두셔야 됩니다. 뭐 다 외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기 쉽죠. 정답 체크해 보면요. 시각공간 핵심 소검사가 토막짜기와 공통그림 찾기다. 웃기지 마라. 토퍼, 토막짜기와 퍼즐이다. 뭐 이것만 보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께 자신감을 드리려고 쉬운 문제로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들 뭐 합격이지 않습니까? 뭐 이게 쉬운 문제로 포함 안 시켰으면 공부 조금 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언어 이해의 핵심 소검사는 2개로 축소되었다. 처리 속도 핵심 소검사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작업 기억 핵심 소검사가 숫자와 그림폭이 구성되었다. 지각 추론 검사는 시각 공간 지수와 유동 추론으로 분리됐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는 여러분 콕 찍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65번으로 가보시죠. 이건 쉽다고 나왔네요. 넓겠죠. 한국판 메일리 영유아 발달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영유아 발달 검사. 그래서 여러분 귀가 닳도록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운행이다. 그래서 정운 뭐예요? 정신, 운동, 행동이죠. 정신은 뭐예요? 대가리, 인지다. 운동은 동작이죠. 동작이다. 인지 나왔죠? 동작 나왔죠? 정서는 없다. 아주 쉽죠? 정운행, 이건 뭐 기본 점수 먹고 들어가는 거죠. 설마 이 문제 틀린 분 없겠죠? 라고 보시고요. 나머지는 인지 및 행동 발전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아하, 그렇구나. 생후 1개월부터 42개월까지 영유아 대상한다. 아하, 그렇구나. 동작 척도는 소근육과 대근육 운동 수준을 평가한다. 아하, 그렇구나. 인지 척도는 기억력과 문제결 능력을 평가한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비교적 뭐 외우시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요. 66번 갑니다. 자, 비지티네요. 갑자기 막 비지찌개가 먹고 싶네요. 밴더 게스탈트 검사죠.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뭐 이런 것도 뭐 틀려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정답이 티그니을이다. 밴더 게스탈트 1번 2예요. 2. 1보다 더 쉬운 도형 검사. 쉬운 건 4개입니다. 왜 4개요? 쉬우니까.
어려운 건 3개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삑살이죠. 응답이 디귿, 니르겠죠. 8세 이하 아동 평균 만 7세에서 1부터 13까지 검사한다. 검사 결과 평균은 100이고 편집해서 15를 기준으로 한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마무리하시고요. 67번 갑니다. MMPI 이건 쉽죠. MMPI 이쯤에서 우리 한번 건우를 불러볼까요?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제가 만들어도 참 잘 만들었습니다.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성, 또 강박증.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하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이거를 또 빼먹었네요. 여기서 남성성, 편집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성, 남편이 강박증, 강박성, 열, 정신, 분열증, 조현병이죠. 경조증, 사회적 내향성이다. PT죠. PT다. PT. 너무 열심히 하면 PT이죠. 강박증이죠. 그래서 PT, 강박증은 과도한 걱정과 긴장을 평가한다. 과도한 걱정이나 긴장. PT에 걱정하고 PT에 긴장한다. 옳은 것이다. 쉽죠. S는 뭐예요? 과장된 자기, 잘난 척하는 거. PT, 반사회성. PA, 편집증. MA, 경조증이다. 68번 갑니다. MMPI-2의 내용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내용은요. MMPI-2의 내용 척도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는 원래 이게 2급 문제인데 이제 3급으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 얘기는 3급에서 계속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것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정답 포인트 잡으면요.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냉소적이다. 냉소적, 뒤에는 안 봐도 됩니다. 냉소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CYN입니다. CYN, 냉소적. SOD는요, 사회적 불편감. 너무 내성적이다. 수줍음이 많고, 너무 내성적인 사람, 사회적으로 불편하죠. 사회적 불편감, SOD. 소셜, 그래서 SOD는 사회적 불편감. 냉소적은 CYN. 이고요. ANG는 통제력, ANX는 불안, HEAN은 신체 증상, OBS는 의사결정 곤란 정도.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외우십시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ANG 통제력, ANX 불안, SOD 사회적 불편감, CYN 냉소적, HEA 신체 증상, OBS 의사결정 곤란. 포인트 잡고요. 69번 갑니다. 성격 평가 질문지 PAI 이것도 겁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2급 문제인데 3급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외워두시겠죠. 옳은 것은 옳은 거 외우면요. INF 나오면 뭐가 떠올라요? IMF가 떠오르죠. IMF, 왜 IMF가 왔죠? 금융위기가 왜 왔죠? 부주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하면 INF 이렇게 외우세요. 부주의 나오면 INF.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울 건 없습니다.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부주의하다 INF. PIM. 얼굴이 펴야겠죠. 얼굴이 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인상이죠. 나쁜 인상이 아니라 좋은 인상이다. 좋은 인상. 얼굴이 폈다, 좋은 인상. 이렇게 외우십시오. 연장법으로요. 돔구장에서 야구를 할 때 내가 홈런을 때렸다. 내가 지배했다. 지배성입니다. 돔구장 지배성. 공격성이 아니라 지배성. 얼굴이 폈다, 좋은 인상. 또 warm, 따뜻해. 그래서 직업 관련 수행을 평정하는 척도가 아니라 따뜻하다. 그래서 온정성을 느끼는 따뜻한 온정성이다. 그래서 따뜻하다, warm, 온정성. 안티, 저 새끼 아주 안티어죠. 그렇죠? 막 갑자기 욕 나오죠. 문제가 어려우니까 저도 욕 나오네요. 안티 뭐예요? 반사회성. 이게 시험에 꼭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티, ANT, 반사회성, 웜, 따뜻하다, 온정성, dom구장, 지배성, 얼굴이 편내, 좋은 인상, IMF, 부지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꼭 외우시고요. 70번 갑니다. 청각적 주의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경심리검사, 청각. 제가 주식 중독에서 또 자살 중독이 나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7번 자살을 시도했다가 또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 이 강의가 지금 업로드가 좀 늦게 나온 이유는 요즘 계속 외부에서 이렇게 강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뭐 강연도 있고 외부 강연도 막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초라한 저를 이렇게 들여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번 주에 방송, 기독교 방송, 기독교 뭐죠? 내매기라고 하더라고요. 줄임말로. 내가 매일 기쁘게 아나운서 아나운서 최성규 씨와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진행하는 내매기, 내가 매일 기쁘게 촬영 끝났거든요. 여러분 이제 TV 나오면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주식 중독에서 자살 시도할 때 10층에서 떨어졌거든요. 10층에서 떨어졌는데 왼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왼쪽 귀가 지금 장애 수준입니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보청기를 꼈는데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강의하기가 힘들지만 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싶지만 왼쪽 귀가 지금 장애 진단을 받아서 왼쪽 귀가 안 들리니까 균형 감각도 잘 안 맞고 또 필요도 또 빨리 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청각 검사를 받아봤을 때 뭐 답이 없대요. 보청기를 잘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애가 원체 크니까 소리를 크게 하더라도 잘 캐치를 못합니다. 그때 청각 검사를 하거든요. 청각 검사 주의 깊게 눌러야 돼요. 삐 소리 막 눌러야 되거든요. 주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려고 이게 서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CTS 방송입니다. CTS 방송 지금 생각나네요. CTS 방송에서 여러분 우리 교수님이 TV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한번 궁금하시죠? 꼭 방송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제 청각 검사할 때 숫자 1, 2, 3 이런 숫자 소리도 듣거든요. 또 연속 수행 검사 숫자를 계속 누를 때 들리면 누르고 안 들리면 누르고 들으면 이런 거 보세요. 이 주의증이 큽니다. 청각적 주의력을 할 때는 니은디귿 숫자 연속 수행 검사 교수님이 청각 검사할 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나중에 여러분 이 문제가 나오면요. 그래서 니은디귿이다. 미지티는요 어떤 모양을 보고 무의식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청각적 주의력과는 상관이 없다. 레이 오스터리스, 오스터리스도 아주 이거 인지 털립니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레이 하면 뭐예요? 복합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그래서 복합적 인지 기능. 쉽게 말하면 복합적 인지 기능, 시공간 구성 능력, 계획 능력, 복합적 시공간 구성 능력, 이건 레이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각적 주의 검사가 아니다. 기억, 리을 빼면요. 레이 나오면 하여튼 시공간 복합 기능, BGT 나오면 무의식의 도형을 보고 알아보는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다라고 보시고요. 숫자 또 연속 수행 나오면 청각적 주의력이다. 71번 갑니다. MBTI 이건 쉽죠. MBTI 이건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이죠. TF는 뭐예요? 사고형 감정형이죠. 사감이 판단한다. 그래서 사감 판단 기능입니다. 감각이나 직관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감각 이것저것 따져보는 건 감각형.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게 직관형이다. 그래서 이건
인식 기능입니다. 감직은 인식 기능, 사감은 판단 기능, 사감은 판단 기능, 사감은 TF, 인식은 뭐예요? SN이죠. SN. 그래서 인식 나왔네요. 인식은 TF가 아니라 SN이다. 72번 갑니다. 이거 쉽죠? 홀랜드 육각형 리아생 현탐의 사진관 서로 붙어 있을수록 일관성이 높다. RI 서로 붙어 있죠. 일관성이 높죠. 그래서 RA가 여기죠. RA형은 RS는 여기죠. 여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RA가 더 가깝죠. 그래서 일관성이 RA형은 RS 일관성이 낮다. 옳지 않죠. RA가 더 RS보다 일관성이 높죠. 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뭐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꽁으로 먹는 문제죠. 꽁으로 나오는 문제를 틀리면 꽁밥 없습니다. 이런 건 꼭 맞춰야 됩니다. 문장 완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이건 틀려줘야 돼요. 이런 거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이런 거 갖고 너무 어렵게 나왔네. 여러분 또 잔수가 이번 시간 긴데요. 여러분 어려워요. 나만 어려워요? 아니에요.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다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공평한 문제예요. 이걸 뭘 투덜대요? 투덜대는 사람은 쉬운 거 못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쉬운 거 맞추면 여유 있죠. 뭐 여유 있게 찍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게 어렵게 나왔네. 왜 이렇게 나왔네. 시비 걸지 마세요. 왜냐면요. 공평한 문제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누가 더 잘 찍냐. 이걸 뭘 어렵게 나와서 불평해요. 형평성이 안 맞아야 불평이죠. 이건 똑같이 어려운 거니까요. 잘 찍는 사람이 땡 잡았습니다. 단어 연상 검사. 단어 연상 검사 또는 자유 연상 검사. 자유 연상하면 뭐가 떠오르죠? 프로이드죠. 프로이드의 상담 기법에서 자유 연상, 맘대로 한번 연상 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무의식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 자유 연상을 갖고 융이 만든 건 뭐죠? 융이 만든 게 단어 연상 검사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와 융에 관련된 학자들 이걸 이용해서 기법을 만든 게 갈톤이에요. 갈톤. 갈아서 톤으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다. 갈톤. 프로이드 거, 융 거 갈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갈톤. 그래서 자유 연상 검사 갈톤, 단어 연상 검사 갈톤. 그래서 로또가 아니라 갈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AT보다 더 구조화되어 있다. 아하 그렇구나. 부모 대인관계 태도 영역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아하 그렇구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삭스는 시험에 잘 나와요. 삭스는 삭스의 문장 감성 검사는 가족성 대인관계 자기개념 영역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성 대인관계 자기개념 영역. 이것도 포인트 잡으시고요. 74번 갑니다. 로샤 검사에서 조직 점수, 지점수 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티끌 릴이네요. 이것도 출제자가 작정하고 어렵게 냈습니다. 그럼 뭐 틀려주는 게 예의죠. 뭐 이런 거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담사의 미덕을 준비한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다음을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겠죠. 디귿 리을 이제 삑사리는 뭐예요? 기역 니은이네요. 조직검사를 부여한다. 형태질이 유의. 조직검사를 부여하는 건 형태질이 아니라 발달질입니다. 형태질 삑사리 발달질이다 라고 보고요. 지점수의 최대값은 6.0이 아니라 5.0이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잡고요. WV, V로 된 거는요. 조직검사를 부여하지 않는다. V는 부여하지 않는다. 부여는 논산 옆에 부여가 있다. 제 고향이 논산이거든요. 논산 딸기가 생각이 나네요. 반점의 S영역과 다른 영역을 통합해서 반응한 경우에는 지점수를 부여한다. 당연히 부여한다. 왜? 통합했으니까 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리을 포인트 잡고요. 75번 갑니다. 쉽지요. 쉬운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TAT 주제 통각 검사죠. 주제 통각 검사. 그림을 보고 무의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무의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 내면화예요. 외연화예요. 외연하죠. 그래서 내연화가 아니라 끄집어내는 거. 외연하다. 이건 뭐 상식이죠. 주제 통각 검사 통각, 외연화,
결정론, 삼박자, 기본적으로 이건 상식입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림 자국이 모호하다는 것은 검사의 특징이다. 당연하다. 그림이 애매모호하죠. 무의식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개인의 욕구는 동일시한 인물을 통해 투사된다. 그렇구나. 제시된 자극에 개인의 경험이 추가되면서 반응 차이를 보인다. 그렇구나. 개인의 내적 욕구가 환경적 압력과 상호작용에서 표출된다. 표출되니까 외연하죠. 이건 뭐 인문학 상식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75분까지 풀어봤습니다. 장시간 여러분 강의를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과락으로 불합격되는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 방법이 중요합니다. 시험 보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심리 측정및 평가에서 과락이 안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응원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